도움말 닫기 같은 거 없나? 노래를 켜고, 일단 게임은 노래입니다. 노래를 켜야 돼요. 자, 지금 은화가 지금 한 110만 정도 있고 황금이 한 1000, 이건 잘 안 보이시나? 뭐 알아서 볼 필요는 없지만, 이 게임이 RPG라고 하기에는 시뮬레이션에 가까운 게임이죠. 시뮬레이션에 가까운 게임인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쓸 수 있는 카드를, 삼국지 장수 카드를 모으는 건데, 삼국지 장수를 갖다가 어쨌든 5명이 한 조입니다. 한 부대가 5명이 한 부대니까 15개를 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부대까지 나오게 되니까 15개의 카드를 키우면 되는 건데, 카드에 대해서, 각 장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레벨업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엄청 많아. 그러면 좀 재밌게 저희가 하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임무를 누릅니다. 임무가 없네요. 임무가 다, 왜냐, 오늘 새벽에 다 했거든. 나는 새벽에 출근하자마자 이런 걸 다 하거든. 임무가 없는데 장수를 봐야 돼요. 장수. 제일 중요한 게, 지금 30 정도 되시면은 레벨을 깨셔야 될 거예요. 레벨을 이제 30까지는 따라 하시면 됩니다. 시작하는 거 시키는 대로, 판게임에서 시키는 거 따라 하시면 돼요. 방금 예정화님께서 등용에 성공했대요. 예정화는 예정화 이런 것도 해? 업무등 확인하라고. 왜 이래? 쓸데없는 걸 많이 요구를 하지, 나한테? 나 이런 거 완전 싫어하는데? CS로 들어가서 뭐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나 이런 거 좀 하기 싫은데. 자, 지금 송창용 팀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 은화는 어떻게 늘리나요? 라고 하셨는데, 먼저요, 이게 들어가면 이제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에 할 일이 있는데, 그날에 할 일은 일단 3개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걸 누르면 낙양으로 가시고, 낙양은 후궁이라든지 황궁, 그러니까 낙양 도읍 안에 들어가서 도시나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화면이 좌우가 뒤집혀서 보이는 건가요? 네, 이거는 뭐 기술상 문제가 그래서 그래요. 예, 거꾸로 지금 뒤집혀 있죠. 황금 화살표 시키는 거 해야 할 듯요. 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안드로이드에서 다시 들어오니까 이런 걸 막 시키는 모양이거든요. 이거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 레벨이 46이거든요. 지금 어쨌든 누구든 우리 하시는 분들이 여기 가입하시면은 한 30까지는 키우시잖아요. 그럼 30까지 키우면은 이제 장수도 어느 정도 쌓일 거고, 그 다음에 레벨업도 어느 정도 되실 건데, 최대한 빨리 실패하지 않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죠. 일단 은화를 모으시려 그러면 은화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낙양으로 가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시장 들어가시죠. 시장 누르시면은 은화를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자기가 하나씩 성을 획득하실 때마다, 성을 갖다가 싸워서 획득하실 때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모드죠. 하나씩 스토리로 깨실 때마다 은하 획득의 기회가 이렇게 한 번씩 있거든요. 요거 한번 먹으면 레벨대로 올라가거든요. 레벨이 높을수록 이 은하 뽑기를 하면은 돈이, 한꺼번에 주는 돈이 조금씩 늘어나요. 그러니까 초반에 얼마 안 줄 때 막 이거 무료라고 막 누르지 마시고 끝까지 모으세요. 돈 끝까지 떨어질 때까지 꾹 참고 있다가 한번 누르시면 돈을 많이 줍니다. 지금 제가 이제 한 10,000원씩 받는데 한 번에 한 1,000원, 2,000원 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황궁으로 가시면 됩니다. 황궁으로 가시면 시간에 레벨업 수치에 따라 가지고 은화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막 누르시면 돈이 막 떨어져요.
그러면, 근데 받아봤자 한 2만 은화 정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일 은화를 많이 주는 거는 우편함입니다. 우편함 보면은, 대왕제에서 판게임에 우리 지 대표님께서 돈을 막 넣어주세요. 물론 시스템을 통해서 넣어주시는 거겠죠. 오늘은 대왕제에서 보급품이 도착했다네요. 오늘 돈을 안 주시네. 오늘은 초급 서책을 줬습니다. 이딴 건 안 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체력 주시네. 체력. 이 체력은 그 카카오톡에 그 카카오 게임에 보면 날개, 하트 요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많으시면은 행동력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행동을 하실 수가 있고 레벨업을 많이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일단 받으시는 게 좋아요. 수령. 천하비붕 패매. 천하비붕에 쳤네 또. 강한 놈이. 흉노정벌 요거는 꼭 필요합니다. 요거 좀 은화 많이 얻으실 수가 있어요. 흉노정벌 하시려고 그러면 당연히 연맹에 가입하셔야 되는데 연맹 어디신 줄 아시죠? 밸류 유니버스에 들어오시면 연맹 가입하시게 됩니다. 요거 유수령 하시면은 오늘 황금 250개, 은화 25만, 방문권 하나, 전공령은 요거 다 어디다 쓰냐? 이러면 연맹 가서 쓰시는 거거든요. 연맹 누르면 연맹 기부, 일단 연맹 기부를 해야지. 얘는 은하 쓰는 거죠. 연맹 기부 했구나. 농공 행상 들어가시면은요, 그 전공령 받은 걸로 박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요 박스를 받으면 여기서도 은하를 줍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박스가 좀 높은 거, 일반 녹색, 청색, 자색, 금색 있는데 이게 편차가 너무 커. 좋은 걸 받으려면 전공용을 많이 모아서 뽑기를 잘해야 되는데 마지막 1반밖에 안 뜨는데 청색 6만원이나 줬습니다. 이야, 청색. 한 번씩 금색 뜨는 사람은 옆에 왼쪽에 기록이 돼요. 이건 카지노랑 똑같은 시스템이죠. 사실 이 게임이 카지노 사행성 게임입니다. 이래서 이거 19세 게임이에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사실은 이건 안 돼. 안 좋아 이거 게임. 어쨌든 저는 그 타짜기 때문에 요 해도 됩니다. 군웅할거도 해야 되는구나. 군웅할거에 내가 참여를 안 했구나. 군웅할거 이거 귀찮으니까 하기 싫어요. 하지 말고 재밌는 거 합시다. 재밌는 거. 군웅할거에서 돈 따먹어야지. 돈 없구나. 안 하고. 이거 좀 덱이 좀 고민이지 않아요? 지금 우리 진세 팀장님 또 열심히 일하고 있네? 이거 일하시지 말고 오락을 좀 하세요. 미안합니다. 자, 여기서 장수를 뽑아야 되는데 말이죠. 이게 돈 모아서 뭐 하겠습니까? 장수 뽑는 데 써야죠. 나중에 제가 황금을 모아갖고 한꺼번에 장수를 뽑을 겁니다. 한번 보자. 지금 사람이 많이 듣고 있는 거야? 누가 있어? 있는 사람 댓글로 좀 써주세요. 사람 없는 거 아니야? 그럼 나 이거 안 할 거야. 라이브 시청자 1명, 2명, 시청자 없다. 그럼 2명은 누구지? 누가 듣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별로 안 좋구나. 보자. 잘 안 보인다, 그죠? 이거 아프리카로 방송해야 될 것 같아요. 아프리카로 방송하면, 아프리카로 방송해도 이거 잘 안 되나? 자, 이게요.
제가 지금 제 덱 안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여포, 조운, 여포요. 여포, 조운, 마초 뭐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 덱에 5개는 여포, 조운,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하고 잠깐만. 너 입 좀 닥쳐줄래? 자, 여포랑 여포는 첫 뭐라 해야 되지? 첫 충전을 하게 되면은 여포를 주거든요. 여포가 진짜 조금 한번 시작하게 되면 이게 마성의 캐릭터인데, 여포가 좀 활용도가 높아요. 무장기가 난무라고 있는데, 여포 보시면은 이렇게 누르면 중기병이고요. 이동거리는 3칸이고 공격거리는 1칸입니다. 1칸이라는 거는 이제 서버는 적입니다. 낙양 1서버 3칸 움직이고요. 공격거리가 1칸이거든요. 근데 이제 확률로 유린이라는 게 있는데, 유린이 어떤 거냐 이러면 옆에 있는 부대가 경갑이나 중갑인데 기병이 아니면 걸어다니는 캐릭터가 옆에 여포를 둘러싸고 있으면 같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1타 쌍피가 가능한 거죠. 걸어다니는 애들이면. 근데 적군이 기병일 경우에는 유리는 안 들어가요. 여포는 그래서 어떤 게 있냐 그러면 무장기, 요거 이제 무장기는 보셨죠? 아시죠? 대충 아시죠? 필살 기술 있잖아요. 필살기 딱 쓰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애들이 혼절이 걸립니다. 혼절이 이제 당연히 스턴이 걸리는데, 그게 조금 유용해요. 사실은. 그래서 여포가 한번 스턴을 걸어주고 뒤에 있는 원거리 공격수들이 딜을 좀 해주면 이제 이기기 용이해지죠. 그리고 여포는 이동치가 조금 높고요. 기병이기 때문에 이동치가 좀 높고 이래서 덱에서 선턴을 먼저 잡을 수가 있어요. 이동치가 높을수록 공격 순서를 먼저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포가 거의 먼저예요. 근데 여포보다 더 빠른 애가 있어요. 공격 순서가 더 빠르고. 그게 바로 조운입니다. 조운은요, 이동치가 지금 152예요. 지금 약간 조금 더 높은데, 조운은 무장기가 뭐냐, 무쌍입니다. 그러니까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 옆에 이 큐브 있죠? 요 큐브를 둘러싸고 있는 애들은 다 맞아요. 그러니까 근접 댐딜로서는 조운이 짱입니다. 데미지가 세고 공격력도 엄청 세요. 공격력도 여포랑 지금 둘이 똑같은 조건인데, 여포는 공격력이 1700인데 조운은 2900이 넘어가거든요. 곧 3000이 넘어갈 겁니다. 조건은 둘이 똑같고요. 무력도 조금 넓고, 그러니까 조금 또 함진형이에요. 이게 창 들고 다니는 쪽인데 또 방패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패 있는 여기 중기병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중기병은 일단 기병이기 때문에 방어력이 좀 먹어주는데, 여기 걸어다니는 애들, 그러니까 활부대한테 기병이 좀 약해요. 근데 함진영은 어느 정도 활부대한테는 조금 잘 버티거든요. 그래서 댐딜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탱커로서 조운을 뽑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솔직히 저는 이제 웹에서 80까지 키워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조건을 봤을 때는 초반에는 여포가 좋은데 한 80까지 올라가니까 70, 80 정도 올라가니까 조운이 확실히 좋더라고요. 이게 데미지가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좀 그래요. 그 다음에 키우고 있는 게 마초입니다. 이게 원래 마초는 저기 웹 버전에서는 되게 구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키우기 좀 애매한 캐릭터였는데, 이게 모바일 버전으로 나오면서 마초가 기본 캐릭터 돼버렸어. 그래서 조금 키우기 편해졌어요. 근데 이제 공격이라든지 방어가 약간 좀 딸립니다. 기병 중에서도 방패를 들고 다니는 사량철기고,
조금 무거워요. 이동력이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동 거리 자체는 길고 중갑병들에 대해 갖고 추가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중갑기병이다 보니까 중갑 걸어다니는 조인이라든지 요런 애들한테는 추가 피해를 좀 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진영을 깨는 데는 이 마초가 좋습니다. 근데 여전히 장궁병이라든지 궁병한테는 이게 영 엉망이야. 그래서 마초를 좀 키우는 거는 사실 조금, 대표님 들어오셨다. 별로 제가 추천을 별로 안 해드립니다. 마초를 키우는 거는.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갈 때까지 가는 거지. 일단 뭐 판게임에서 마초를 기본 캐릭터로 줬다는 거는 뭔가 있는 거잖아.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전혀 대표님께서 오해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기본 캐릭이라서 키우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웹버전에서는 마초가 후단으로 갈수록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주력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일단 조은이라든지 제가 지금 하우돈이 안 떴어요. 이게 하우돈이 진짜 대박이거든요. 사실은 하우돈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게. 근데 지금 하우돈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캐릭 중에 하나가 가우죠. 이 가우가 강노병입니다, 강노병. 강노병은, 확률적으로 기병 잡는 데는 가우가 지금 짱이에요. 이게 확률적으로 기병들한테는 2방을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강노병이 공격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제 기병 잡을 때 가우한테 걸리고 뭐 혼절 상대, 그러니까 앞에 여포를 깔아가지고 스턴까지 걸어놓고 추가 피해가 더 들어가도록 해놓으면은 가우가 뒤에 쓸어주는 역할로는 짱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우 무장기가 풍룡이 있어요. 회오리 바람 날리는 기술인데, 이 가우의 회오리 바람은 뭉쳐있는 적들한테 그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뭉쳐있는 적들한테 좋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격 범위 안에 들어가고요. 만약 떨어져 있잖아요. 적들이 요 중간에 하나 있고 뭐 끝에 적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우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조금 있는데, 애초에 그 근거리 공격을 짤 때 이 타진이라 그래가지고 아까 마초나 중기병을 갖고 있으면은요, 이 진영을 꽝꽝 때리면서 이렇게 모아요, 앞에 적들을. 그러면은 지금 뭐 상무님도 들어오시고 지금 대표님도 소리 물려요. 그렇죠. 이런 어떤 정보들을 좀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예? 지금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정만배 팀장님께서 지금 이런 고급 정보 강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강의가 아닙니다. 이거 그냥 오락 동영상이죠. 이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 일인지 이게 참. 어쨌든 계속 하는 거 해야죠. 이제 회오리 바람을 날리는 거에 대해 갖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 회오리 바람이 조금 웃깁니다, 요게. 회오리 바람이 한번 사람을 끌어올렸다가 꿍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시스템이,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을 타고 사람들이 올라갔는데, 무거운 거 입고 있는 놈한테는 추가 피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갑병이라든지 중보병들한테 풍룡이 발생되게 되면은요, 에너지가 더 떨어져요. 하우연을 키우시는 분이 있나요? 하우연은 약간 조금 매니아틱 하시네. 일단 원딜로서는 가우가 제일 길고요. 아마 70, 80 후반까지 올라가셔도 댐딜 하나로는 끝장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덱을 짤 때 근거리 3명, 장거리 2명,
혹은 장거리 3명, 근거리 2명, 그러니까 2, 3, 3위 전략을 취하게 되실 텐데, 나중에 또 가면 80까지 올라가면 좀 안 그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짜게 됐을 때, 댐딜로서는 거의 가우는 거의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을 그 다음에는 가우의 파트너로서 구하시는 분들은 되게 좀 애매모호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손상향을 좀 키우거든요. 근데 손상향은 기본 캐릭이에요. 여기도 기본 캐릭인데 어떤 식으로 기본 캐릭이냐, 그러니까 7일을 연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시죠? 7일을 연속으로 들어가시면 막판에 삼성 손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꽤 이른 승급 범위에 보면 강릉에서 떠요. 강릉은 레벨 한 35 정도 이상이면 강릉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홈백을 모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랩업이 좀 빠르죠. 그러니까 황금 조금 모아 놓으시면은 손상향 5성 만드는 거는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가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손상향은 뭐가 좋냐? 이게 장궁병입니다. 가우는 그러니까 공격 범위가 2칸이에요. 근데 손상향은 공격 범위가 3칸입니다. 그러니까 좀 멀리서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딜러끼리 물려 있으면 한 명밖에 공격을 못 하는데, 손상향은 공격 범위가 2칸 이상이니까 맨 앞에 근위병, 그러니까 근거리병, 그 다음에 짧은 딜러, 그 다음에 손상향이 쭈루룩 설 수 있어요. 한 줄로. 물론 마초 같은 애들한테 걸리면, 한 줄로 서 있다가 걸리면 그냥 작살납니다. 근데 어쨌든 손상향은 뭐가 좋냐? 손상향의 그 무장기는 시우입니다. 시우는 화살 날리는 거거든요. 화살 날리는 최대 4명한테인가? 5명한테 화살을 갖다가 따로 날리거든요. 그래서 전체 공격이 가능합니다. 전체 공격이 가능해가지고 나중에 댐딜을 할 때, 전방위 댐딜을 할 때 좀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손상향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좋은데, 초기에 키우실 때는 좀 약한 것 같이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꾸준하게 손상향 5성부터, 이 여자 캐릭은요, 4성까지는 여자 캐릭은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여자 캐릭을 키우시면은 조금 답답합니다. 이게 짜증나, 약해. 하지만 5성이 되는 순간 여자는 완전 바뀝니다. 이게 남자는 버리게 돼요. 남자 캐릭은 5성까지 키워놓으면, 5성까지 키울 때는 굉장히 재밌는데, 5성을 딱 키워놓으면 생각보다 더 잘하지 않아. 더 세지 않아. 근데 여자 캐릭은 다릅니다. 여자 캐릭은 5성까지 키울 때까지 내가 이 여자를 왜 이렇게 키우고 있나라는 고민과 함께 이 여자애가 나한테 많이 뭔가를 줄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하지만 5성이 되면은 그때부터 작살납니다. 남자 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엔 여자 캐릭터로만 만드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손상향이 딱 그 축이에요. 그래서 80 넘어가면 있잖아요. 가우나 손상향 둘 중에 하나를 쓰는데 거의 다 손상향을 씁니다. 이게 웃기죠? 근데 손상향 지금부터 친하게 지내세요. 손상향의 또 협력이 또 다른 거랑 잘 돼요. 주유라든지 손책이라든지 이런 거 협력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잘 되고. 이게 게르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게 이 삼국지는 그러니까 이 위무전을 조금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게 청나라 애들이 쓰레기입니다. 그냥 왜 있잖아요, 유비관우 장비 있잖아요. 좀 쓰레기입니다. 애들이 거의 대부분 하는 역할 보면 조운이 있네요. 근데 사실 조운은 또 청나라의 오장군이긴 하지만 시작은 또 청나라 쪽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누구냐, 공손찬 쪽에서 나왔잖아요. 상산의 조자룡이다 이러잖아요. 상산 저쪽 위쪽 나라니까. 여포가 제일 세. 일단 여포는 70까지만 키우기로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조운을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걸로. 근데 조운이 그게 어렵다는 거지. 저 이름 묻고 호관에서 나오는구나. 그럼 조운도 쉬워요. 조운 5성 채우는 걸로 가죠. 마초는 일단 5성 채워도 돼요. 근데 이건 채워도 나는 모르겠어요. 마초는 언제든지 버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우는 일단 5성 갈 거고, 손상향이 5성 될 때까지 같이 키우다가
혹시나 뒤에 괜찮은 친구가 뽑으면은 가오를 버릴 거고, 손상향은 뭐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쁘지 않습니까? 캐릭터도 이쁘고요. 손상향이 좋아요. 하여튼 손상향 저는 손상향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관우계 청나라가 쓰레기라는 이야기 하고 있었죠. 이게 군신입니다. 군신이 뭐냐 그러면 무장기 군신은 중기병이니까 여포랑 같은 형태고 이동이라든지 공격 방어가 여포랑 조금 밸런스 차이가 있긴 한데 비슷해요. 근데 군신이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적 병력에 따라 200에서 247% 피해준다. 효과 250%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한 방 빵 때리는 거예요. 한 방 빵 때려서 죽으면 이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다음 적을 죽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잘하면 원샷 원킬이 가능한. 한 번 딱 군신이 발동되면 200%빵 피해줬는데 얘가 약해. 그러면 이게 연계됩니다. 다음 애한테. 죽으면. 근데 안 죽으면 거기서 끝이야. 그러니까 제일 앞에 중갑병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갖고 몸빵할 수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 군신이 그냥 땅 때렸어. 근데 그냥 별로 안 아프네? 이렇게 되면 한 방으로 끝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한번 봐야 되는데 얘 한 방 빵 때렸어. 가가지고. 근데 얘가 죽었어. 그럼 다음 애를 공격해. 근데 안 죽었어. 그럼 끝이야. 근데 70, 60 정도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럼 한 방으로 죽일 수 있는 애가 없어. 안 죽어. 그럼 관우는 뭐냐? 말 그대로 그냥 쓰레기. 안 죽어. 때리는데 안 죽는다니까요. 엉망이에요, 얘는. 근데 왠지 관우잖아요. 관훈장이면 뭔가 좀 있을 것 같잖아. 없다니까. 속지 마세요. 이거는 주현민 대표님한테 이거는 관우 5선까지 다 키웠었거든요. 완전 올인했었거든요. 진짜 요즘에 주현민 대표님 소송 준비 중이에요. 근데 관우한테 쓴 돈이 얼만데? 안 죽어. 때리니까. 갑자기 화가 났었어요. 근데, 그 다음 여령인데요. 여령,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 캐릭터는요, 여자 캐릭터는 5선까지 키워야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여령 지금 3성이거든요? 여령이 무슨 기술을 갖고 있느냐? 복병을 갖고 있어요. 이 복병이 뭐냐? 부대를 소환해, 적의 후방부대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앞에 방어부대 쫙 방어벽 세워놓고 뒤에 졸라 센 애들, 그러니까 제갈량 5성 제갈량이나 사성 5성 제갈량 손상향 이런 애들이 뒤에 버티고 있는데 앞에 방패병이 엄청 센 거지. 그건 못 들잖아. 그때 여령이 빛을 발합니다. 바로 그냥 뒤통수 그냥 뒤로 까버리거든. 근데 당연히 방어력이 높은 애들은 공격력이 낮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벌 수가 있어. 얘들은 대신에 누군가를 죽일 수는 없는데 시간을 많이 벌 수가 있어. 그러니까 뒤에 원거리 딜러들을 세우는 거지. 근데 여령은 그런 적들한테 가갖고 원거리 딜러를 죽여버리는 거야. 그리고 마음 편하게 이 방어력만 세고 공격력 악한 애들, 맷집만 좋은 애들을 유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간이라고 이야기하려 했다가 왠지 좀 어감이 좀 안 좋아서 유린이라고 바꿨습니다. 유린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요거 그런 형태로 키울 수가 있는데 여령이 또 그런 캐릭터고, 여령이랑 약간 비슷한 캐릭터로 오나라에 감령이 있습니다. 감령이 또 어마어마해요. 감령은 소환해갖고 원샷 원킬. 그냥 감령은 무장기 하나 발생했다 바로 그냥 뒤에 애들 그냥 다 뒤진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게 성향이 조금 있는데 이게 노기병이거든요. 말 타고 다니면서 활을 공격한단 말이지. 근데 말 타고 활을 공격하는 애들이 나중에 자라나면 뭐가 좋냐? 민첩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이제 레벨이 좀 올라야지 쓸 수 있는 기술인데, 민첩이 뭐냐? 그러니까 누군가 원거리 딜러들이 활을 막 던지잖아요. 그러면 말을 타고 막 도망가, 얘들은. 그래서 안 맞아. 그래서 한 턴 정도는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민첩이. 민첩이 있는 게 좀 좋은 스킬이에요. 그래서 노기병을 키우면 좋은데, 노기병은 말을 타고 돌아다니는 만큼 공격력이 좀 약해. 방어력은 엄청 약하고. 그래서 조금 게르기예요. 요것도 좀 노기병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좀 심하죠. 그래서 여령을 키우지 않고 대부분 뭘 키우느냐? 뒤로 가면 감령을 키웁니다. 근데 감령은 초반에는 안 나와. 콤백을 얻기도 어렵고. 근데 여령은 초반에 이게 기본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무관에서 얻을 수 있어요. 아주 낮은 레벨에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령을 키우시는 거죠. 하지만 이제 여령의 적, 여령이랑 조금 비슷한 애가 주유입니다. 주유는 화공의 능력이 있거든요. 화공의 능력은 불화살 쏘는 거예요. 불화살 쏴서 그냥 떠 있는 애들은 다 맞아. 주유한테 이제 떠 있는 애들은 다 맞는데 대신에 이게 공격력이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5선까지 찍고 공격 찍고 보물까지 다 실어주면 그나마 댐딜이 좀 들어가는데 이게 5선까지 키우려 그러면 저기 원래는 적백에서 나오는데 적백에서 나오지도 않아. 지금은 서울말 전말 잘하시네요 라고 조은비 팀장님께서 하셨는데 저는 약간 서울에서도 강남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말이 다 같은 서울말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약간 강남말을 쓰고 강북 사람들하고는 또 말이 잘 안 통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을 알아들으시는 이제 우리 조은비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강남 사람에 좀 가깝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였죠? 그러니까 주유까지 뛰어났는데 주유가 아직 잘 모르겠다는 거지 나는. 주유는 그래서 키울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원래 적백에서 나와야 되는데 적백에서 안 나와. 원정 상점에서만 나오는데 장수 상점이랑. 그럼 내가 이거 살 필요가 없잖아. 주유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난 키우다 말았어요. 주유는. 최천 이사님 또 말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최천 이사님이 좀 약간 강북 서울말 쓰시죠. 아닌가? 강남 사람이십니까? 어쨌든 저는 논현동 논현말 써요. 논현말. 자, 손책. 손책이요. 손책은 정말 그 인내의 제왕입니다. 손책은 그냥 초반에는 앞에 세우실 필요가 없어요. 손책이 금이군이거든요. 금이군이 뭐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 공격력이 무지막지합니다. 공격력이 무지막지해요. 이게 이 패왕 같은 경우에는 이 전방 3개 부대에다가 전방에 앞에 보이는 3개 부대 둘러싸고 있는 3개 부대에다가 공격력을 주는데 거의 한 400%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데미지가. 그러면은 한 방에 그냥 앞선에 이제 손책이 좀 화가 나 있다.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손책한테 걸렸다. 이러면 그냥 바로 뒤집니다. 바로 뒤지고 원거리 공격 들어가겠죠. 이제 다음 턴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손책이 방어력이 엄청 약해. 그러니까 약간 벚꽃을 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갑옷 없이 벚꽃을 치는 느낌이라 가지고 지금 딱 봐도 이제 손책이 좀 그런 느낌 아닙니까? 제가 아버지 이름 뭐지? 그 송견문대가 있고 송견문대가 아마 여기 노기병으로 나올 텐데 노기병으로 나왔나? 손문대가 노기병. 그 다음에 이제 손백부, 손책백부. 손책백부가 이거 하다가 좀 꽤 일찍 죽잖아요. 송견이 아버지, 손책이 첫째, 둘째가 이제 손권 이런 애는데 손책이 제일 일찍 죽죠. 20 좀 넘어가지고 죽잖아요. 그 와이프가 대교. 아닌가? 소교가 와이프가? 저기 대교 소교 있잖아요. 조조가 왜 적벽 들어갈 때 그러잖아요. 그거를 주유를 잡아 지기고 양 쌍교를 취하겠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와이프가 굉장히 이뻤는데 와이프가 결국 여기도 출전을 합니다. 좀 이따가 이제 대교 소교가 나오게 될 건데 둘 다 골치 아픈 캐릭터들입니다.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손책이 금이군인데 금이군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공격이 엄청 세고 방어가 엄청 약하고 대신에 병력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병력을 조금 충원을 하면은 어느 정도 방어도 버틸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언제? 나중에 돈 많고 황금 넘치는 한 80, 90 정도 키우시면 손책을 키울 맛이 나실 겁니다. 이 게임 하려면 삼국지 다시 읽어야 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삼국지
개뿔도 몰라도 할 수 있습니다. 돈만 많으면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뭐 어쨌든 돈질할 게임이기 때문에 삼국지 뭐 좋다 그래도 저는 사실 삼국지에서 뭐 저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곽가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곽가 캐릭터 좋아하는데 여기는 곽가가 쓰레기예요. 아주 그냥 더럽습니다. 그래서 곽가 키우지도 않고요. 지난번에 사랑으로 키우다가 버렸어요. 어쨌든 다음에 순유 나오는데 제가 그거 말씀드릴게요. 이게 순유, 능통 이런 애들을 키워야 됩니다. 혹시 허저 키우시는 분 있으면 허저 쓰레기입니다. 허저 키우지 마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허저 키우지 마세요. 허저는 키웠다가는 나중에 피눈물 납니다. 허저 지금 뭐 얻기도 편하시죠. 그 다음에 랩업도 편하시죠. 지금 랩업 막 일괄 장착돼 있잖아요. 눌러달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누르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나요. 허저 누르면 그냥 그날 이후로 이거 다 버리는 거야. 막 경험치 책 이런 거 다 버리는 거야. 돈 다 버리는 거고. 인연이고 나발이고 인연 필요 없어. 그냥 인연 맺지 마. 이런 거 상관없어. 마초가 잘 나가더니 허저가 잘 나가. 상관없어. 버려. 허저 버려. 허접이 아니라 쓰레기입니다. 그냥. 허접이 아니라 이거 없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조인. 조인이 이거는 이제 성향상 캐릭터인데 조인을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관강 그 아시나요? 유린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적군하고 붙었을 때 조인 하나 던져 놓잖아요. 안 죽어. 조인 5성, 6성 이렇게 던져 놓으면 조인 안 죽어. 근데 대신에 아무도 못 죽여. 조인은 아무도 죽일 수 없어. 공격력 졸라 쓰레기거든요. 그러니까 공격력 400밖에 안 돼. 이건 뭐 아니구나. 이거는 얘는 랩업이 안 돼서 약한 겁니다. 근데 공격력 올라간다 해도 조인은 공격력 별로 안 올라가요. 방어력만 졸라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올라가면 봐보세요. 방진 이 뭐냐? 원거리 피격 시 피해 감소. 그러니까 활부대한테 조인 던져 놓으면 활부대 졸라 당황합니다.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막 조인 나오면 절대 안 났다 이거. 가우 같은 애들도 조인한테 걸리면 어쩌노? 막 이거 큰일 났네. 아닌가? 가우 생각해보니까요. 가우의 회오리는 중갑병한테 센 게 아니라 경갑병한테 셉니다. 약한 애들한테. 붕붕 많이 뜨는 애들은 많이 뜨니까 빨리 떨어져. 그러니까 아니지. 많이 뜨니까 높이 올라가. 그러니까 떨어질 때 더 아파. 그래서 그렇고요. 어쨌든 손가락 들어오셨네요. 자, 우리 멤버들입니다. 맹주가 지금 이렇게 피투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시청자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근데 조이는 어쨌든 그렇고요. 조인 보세요. 반격 있어요. 반격이 그나마 좀 괜찮은데 뭐 한 번 더 공격하는데 어차피 약한 놈이 2대 때려봤자 또 약하지 뭐. 근데 진짜 3번 올라가면 징병.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병력을 충원을 시켜 계속. 안 그래도 센 놈인데 처맞고 나서 다시 에너지가 늘어나가 계속. 그러니까 잘못 걸리면 에너지가 시작할 땐 에너지가 많이 한 30%밖에 없었는데 이 게임 끝날 때쯤 되면 에너지가 100% 차가지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신. 아까 원거리한테 피격이 줄어가는 거는 원거리 공격에 임팩트를 줄이는 거는 여기에 방진. 근데 근거리에 방패를 세워가지고 또 피해갈 때 피해 감소를 또 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호신입니다. 그러니까 조이는 5성, 6성 키우면 졸라 세지는 거야. 조이는 정말 세져요. 그리고 뒤에 이제 수렵병. 수렵병은 이제 장비도 있고 장압도 있고 지위는 사실 장압은 키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장압은 넘어가시는 게 좋고 감령이요. 이게 돈 있고 시간 있고 능력 있으면 감령을 키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단양병이거든요. 단양병은 뭐 어떠냐 그러면 단양병은 레벨이 단양병보다 낮잖아요. 그럼 때리면 기절해 봅니다. 스턴 바로 걸려요. 이게 지금 망치잖아. 망치니까 스턴 바로 걸리고 방패 들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방패 들고 있는 애들한테 망치로 이 왕망치로 쳐부면 방패 들고 있는 애들 방패질을 못해요. 그러니까 조인이나 이런 애들도 단양병한테 걸리면 답 없어요. 하지만 단양병은 뭐가 약하겠어요. 지금 옷을 벗고 있잖아. 감령이 옷을 벗고 있잖아. 얘들은
아무 부대나 먼저 선제 공격 뺏기면 바로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대신에 원거리 부대들한테 뭐가 좋냐? 아까 갖고 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맹공은 세게 때리는 거고, 파지는 아까 그 진영 부수는 거고, 민첩이 여기 있습니다. 민첩이 여기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감령은 원거리 공격수가 원거리 공격을 하면은요, 피해버려요. 그거를. 원거리 공격을 확률상 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거리 공격을 잘 버텨내고 나중에 이 확률이 올라가면 잘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세져요. 그러니까 앞단에 이 감령이 서 있으면 골치 아파. 그리고 나서 뭐를 하느냐? 야습을 합니다. 야습은 순간이동해갖고 최후방의 적한테 지금 레벨 1짜리거든요. 얘가 1짜리예요. 지금 1짜리인데 공격력 보세요. 389%.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야습하면은 상대방은 한 명 죽고 시작하는 거야. 무조건. 제일 뒤에 있는. 그럼 뒤에 있는 애들은 방어력이 약하겠죠. 감령한테 걸리면 바로 죽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감령은 나중에를 준비하시고, 감령 같은 경우에 나오게 되면 꼭꼭꼭꼭 이걸 모으세요. 항상. 나중에 유용하게 쓰이실 겁니다. 황계도 뭐 비슷한 형태인데, 황계는 자폭이 있어요. 자폭은 뭐냐 이러면 불 던지는 건데, 이거 쓰레기. 마운록 쓰레기. 알지도 못해. 얘는 그냥 마운록 누군지도 모르겠어. 아, 서서위보. 서서위보 같은 경우에는 전략 시뮬레이션에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 잘 쓸 수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 적 세 부대한테 데미지 일정 데미지 주고, 세지는 않은데 데미지 주고 한 턴 동안 침묵시킵니다. 그러니까 잘 맞추면 한 반대편에 있는 부대들이 무장기 쓰는 걸 얘들이 막을 수 있어요. 얘는 그 마법으로 방어하는 캐릭터입니다. 그 뒤에 돌아가면 문추. 얘는 알잖아요. 아시죠? 그 관우. 우리 여기 관우 쓰레기잖아. 근데 문추는 관우한테 죽은 애잖아. 그러니까 더 쓰레기예요. 관우 버리고 문추 버리고. 맹획. 맹획이요. 맹획, 그러니까 감령은 후방의 적을 죽인다 그러면 맹획은 전방에 있는 적 한 명을 죽입니다. 엄청 세요. 그리고 맹획은 무장기가 2개 있습니다. 무장기가 2개 있는데 뭐냐 그러면 하나는 기본 무장기, 하나는 이제 상병, 코끼리 발로 가갖고 밟아버리는 거. 그 맹획이 왜 남만왕이잖아요. 남만이 저 필리핀 쪽, 왜 그쪽 이야기하는 거지? 인도네시아, 필리핀. 거기 왕이었으니까 코끼리를 부리는 거지. 태국 뭐 이런 코끼리를 부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코끼리 발로 꽝 밟아가지고 한 명씩 죽이거든요. 근데 기술이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한번 죽잖아요. 그럼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이 스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많은 거지. 그리고 부활을 하게 되면은 그 사기가 꽤 높이 찬 상태로 부활해요. 그래서 뭐 살아나면 되게 또 상병을 한 번 더 쓸 수도 있고 좋아요. 그래서 맹획도 괜찮다. 맹획도 꾸준하게 모으시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80까지 쓰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위연, 방골 나왔는데, 위연 뭐 방골은 손책보다 안 좋으니까요. 위연을 키울 바서 차라리 손책을 키우시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서황은 키우기 쉬운 근위군이거든요. 금이군. 허저를 키우실 바에 바로 조운을 키우셔야 되고, 서황을 키우실 바에는 손책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 해가지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캐릭터고, 제가 이제 꼭 가지고 싶은 캐릭터 하우돈입니다. 하우돈은 원래는 하우돈 등용을 할 수 있는데, 웹에서는 등용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못 하더라고요. 비무장 상점이랑 주막이랑 장수 상점, 그러니까 구하기 어려운 캐릭터예요. 아니요, 화면 반대로 나오는 거 맞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게 거울 모드가 되는 거죠. 예, 렌즈로 찍으면 당연히 이쪽에서 보면 되는 건가? 뭐 어쨌든 귀찮으니까 다음에 또 할게요. 근데 이제 하우돈 같은 경우에는 딱 능력이 하나밖에 없어요. 영린이 뭐냐? 근접 부대 최대 10병력의 17% 보호막 생성. 뭐냐? 보호막. 그러니까 에너지를 더 줍니다. 끝났죠? 힐러인데
초기 시작할 때만 힐러를 깔아주고요. 그 다음부터는 지 몸 지가 처리해요. 근데 그게 최대 병력의 39%의 병력을 증가시켜요, 지한테. 그러니까 지는 맞으면 최대 병력이 39%면 4분의 1입니다. 근데 이게 보호막이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 피가 안 깎였어도 에너지를 채운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피가 100%인 상태에서 최대 보호막을 씌우면 하우돈의 능력치는 139가 GP 만땅인 거예요. 항상 그 139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센 거야. 여기서는 한 턴 버텨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올라가면 하우돈은 몇 턴씩 버텨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다른 친구들한테 17%의 보호막을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최대 병력의 17%면 꽤 큽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하우돈 있으면 좋죠. 하우돈 5성 만들어야 되는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 80까지 올라가면 좀 게임 애매한 캐릭터가 여기에 이제 참전을 하게 되는데 방덕입니다. 방덕이 이제 큰 언월도를 들고 다니죠. 그래서 또 무장기도 대도예요. 대도가 뭐냐 그럼 주위 벽들한테 그 칼을 돌려가지고 주위 벽들한테 허저 안 좋아요. 허저 지금 키우시면 진짜 절단 난다니까. 허저 지금 완전 쓰레기라니까요. 제가 지금 제 말을 들으셔야 돼요. 허저를 호치 잘못 키우셨다가는 피보입니다. 제가 호저 80까지 키워봤기 때문에 피보입니다. 나중에는 아무도 안 죽어요. 허저 때리면. 그냥 녹는다니까. 안원호 팀장님. 그렇고요. 대도 요게 애매하게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되면 우리가 그러니까 PVP를 뜨잖아요. 유저들하고 붙어야 되는데 유저들이 기병이 많아. 특히 내같이 관우, 여포 이렇게 키운 애들이 많다고요. 그런 애들한테 방덕을 갖다 놓으면 골치 아픕니다. 왜냐? 방덕은 기병의 피해를 300%씩 주거든요. 이 대도에 걸리면 기병 바로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덕 같은 경우에는 50까지 채우시고 PVP 그러니까 PK 캐릭터로 방덕을 키우시면 좋아요. 그다음 우금의 화벽. 우금 하우돈이 붙으면 안 죽습니다. 우금 하우돈 조인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 그냥 철벽 안 죽어. 견이는 7연이라 그래가지고요 이동 능력을 띄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마법 캐릭터인데 견이 잘 키우지 않고 초선 혹시 돼 있으신 분들은 초선 진짜 애매한 캐릭터입니다. 이 초선이 홀리는 거예요. 다른 남자 캐릭을 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 부대로만 이루어진 애들한테 초선을 갖다 놓으면 6대1로 6대4로 싸우는 겁니다. 위험해져요. 초선은 근데 어디에 좋냐 그러면 못 깨는 캐릭터들이 있는 그러니까 보스 캐릭터들이 나오는 스토리 모드에서 초선이 있으면 쉽게 깰 수 있습니다. 초선과 맹액 이렇게 있으면 하우돈은 속공인데 약한 애들 때려잡는 걸로는 좋아요. 그러니까 병력이 가장 적은 부대에 붙어가지고 때리는데 실제로 하우돈이 잘 쓰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우연이 잘 쓰이는 경우는 없고요. 알량의 강력이라고 있는데 알량의 강력을 쓰기에는 원거리 부대에서 이런 기술을 가진 애들이 좋은 애들이 많아가지고 알량 좀 애매하고요. 주태 불굴입니다. 주태도 사실은 지 혼자 오래 살아남기는 좋아요. 얘도 그거거든요. 중보병이거든요. 안 죽어요. 주태도 좀 잘 안 죽어. 여몽이 또 애매한데, 여몽이 팡팡팡팡 때려가지고, 한 300% 정도 깎을 수 있는 그 무장기를 갖고 있는데, 기병이 나중에 가면 크게 잘 쓰이지는 않습니다. 강유는 소환해가지고, 거기 부대에 있는 애랑 똑같은 그 페르소나 한 명을 소환을 해요. 그래서 소환형이고 황충이 제가 오랫동안 쓴 캐릭터긴 한데 장궁병이거든요. 근데 일직선에 있는 적들한테 피해를 200%씩 줘요. 그래서 엄청 좋긴 강한데 적들이 산재에 있으면 좀 약해. 자, 소교의 천양. 이 천양이 웃긴데 남성 장수들의 에너지를 50% 회복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교는 그 힐러 캐릭이에요. 메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이 키우지 않습니다. 채무니, 호가 피우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우페 좀 골 때리는 캐릭터인데, 하우페는 5성 찍어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놈 한 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놈만 패의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P2P로 붙으면 얘가 좀 세거든요. 하우페가 있으면 진짜 짜증나는데, P2P에 좀 원거리가 있으면 좀 짜증나는데, 병력이 가장 많은, 가장 강한 적을 바로 죽입니다. 혹은 혼절을 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여포 믿고 설치는 애들, 캐릭터 외에 센 놈 하나 믿고 설치는 애들은 하우페한테 걸리면 죽는데, 일반적인 캐릭터를 같이 키우는, 그러니까 5명이 골고루 강한 애들한테 하우페 캐릭이 붙으면 쓰레기 됩니다. 태사자 키우지 마세요. 장료 키웠다가 또 피났지. 포역, 장비 등에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러면 이제 대핵에 대한 고민은 조금 끝나셨겠죠. 대핵에 대한 고민은 조금 끝나셨다고 보고, 지금 자기가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15마리 정도는 다 키우셔야 되는데, 초반에는 5개 덱, 그리고 5개를 키우고, 그 다음에 10개까지 만드시고요. 레벨이 한 50 정도가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그때는 이제 15개, 30대는 5개만 키우고, 40 정도 올라가시면 10개 정도 키우고, 50이 올라가시면 15마리 키우시고, 그 다음부터는 15마리 계속 유지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캐릭 중에서 여포, 조운, 마초, 가우, 손상향 정도는 조운은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요. 여기서 이제 여포는 초반에 여러분이 한 60까지 가는데 꼭 필요한 캐릭터실 거고요. 가우도 5성 찍는 거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손상향 5성 찍는 거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좋아하는 캐릭터 하나씩 끼워가지고 해보시면 되는데, 공격 중심으로 간다 이러면은 손책이라든지, 아니면 공격 중심의 손책이나 감령, 맹획, 요런 관우, 그 다음에 마초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공격 일변도로 간다면 그런 캐릭터를 조금 보시고요. 조운 물론 있습니다. 방어 일변도로 간다라고 하면 이제 조인도 괜찮고, 저는 방어 별로 안 좋아해서 방어 안 하거든요. 근데 방어형도 재밌긴 해요. 조인이랑 맹획, 하우돈 요런 캐릭터 키우시면 재밌으실 겁니다. 그리고 원거리 딜러로서는 가우 키우시는 분들 많고, 손상향, 주유 많고요. 황충 키우시는 분들 있고, 지금은 아직 오픈이 안 됐는데 제갈량 나오게 되면 제갈량 키우시는 분 많습니다. 제갈량도 꽤 괜찮고요. 오늘은 일단 장수 카드들에 대해 가지고 덱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이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최고 약한 캐릭은 없어요. 최고 약한 캐릭은 없는데, 그러니까 아예 절대 뽑으면 안 되는 캐릭터들이 좀 있어요. 허저는 뽑으시면 안 됩니다. 호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중에 쓰실 거 아니면 지금은 쓰셔도 별로, 호치 같은 거 하다가 기병한테 걸리면 작살난다니까 죽어요. 당연히 창진이라 해가 기병한테 추가 피해를 줘야 되는데 기병 방어력이 창진보다 더 세거든.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방어력 없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유린 당한단 말입니다. 유린도 있어요. 아까 유린 말씀드렸죠. 기병 같은 경우에는 땅이 걸어다니는 땅개들 만나면은 옆에 있는 애까지 그냥 같이 쳐요. 그렇게 되고, 이제 요 정도로만 하고요. 장수를 말씀드렸으니까 내일 이제 다시 이거 하게 되면은 좀 내일이나 나중에 시간이 있어가 하게 되면 이벤트라든지 정세라든지 요런 부분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왕제 라이프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나중에 돈 버는 법과 우리 연맹도 할 방법이 많고요. 연맹도 지금 열심히 또 해야 돼요. 기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연맹 들어가야 되고, 출정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많이 딸 수 있는 초선차전 이런 거 있잖아요. 화살이 필요하다네요. 돈 벌 수 있는 방법이고 보상력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것도 다 공략법이 따로 있습니다. 쓸데없이 하다가는 나중에 이제 피 본다는 거죠.
상점, 기술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이 오리지널 모드, 요 스토리 모드, 요런 거 있잖아요. 옥세 눌러갖고 이제 요거 하는, 요런 모드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고, 최소한의 돈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이제 맹주라든지 지금 강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덱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 이제 그런 거 한번 들어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캐릭터들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있으면 다시 보고요. 저도 뭐 늘 시간이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 늘 제가 뭐 돈 벌 시간은 없어도 게임을 할 시간은 있기 때문에 한번 또 다음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대표님이랑 또 오셔가지고 또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봐주시고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대표님 제외하고 들어오신 분들한테 사실은 더 감사드립니다. 뭐 대표님이야 이렇게 힘주로 들어오셨지만 여러분들은 참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는 또 팀장님들을 더 사랑합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한번 보시죠. 또 방송 종료합니다.